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하고 주식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게 돌아가고 있죠. 특히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폭락 기관차를 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 넉 달 전이죠. 넉 달 전에 최고점이 3296점에서 어제 최저점 2591을 찍고 종가는 2663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뭐 대략적으로 보면 3300에서 2600까지 하락하였으니 거의 뭐 넉 달 사이에 700포인트나 폭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넉 달 사이에 20%라 뭐 엄청나죠. 엄청나게 빠졌는데요. 이 정도로 빠질 때는 뭐 삼성전자가 됐든 뭐 네이버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뭐 우량주 비우량주 따지지 않고 거의 뭐 폭락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처럼 주식의 대폭락 이유는 미국과 러시아의 분쟁,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라는 지역을 놓고 미국과 러시아의 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터지면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발생이 되겠죠. 여기다가 미국의 긴축 재정하고 미국 연준에서도 뭐 금리 인상을 3월달부터 단행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적게는 뭐 3에서 4회, 많게는 뭐 7에서 8회인데요. 이처럼 금리 인상을 단행하다 보니까 미국의 주식 시장 또한 뭐 크게 하락하였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국내의 주식 시장이 폭락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해서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요, 저금리 정책, 그래요. 뭐 경제를 살리자. 코로나 이후로 경제가 침체하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자체를 낮췄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금리 정책을 피고 확장적 재정 정책, 즉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국민들에게 뿌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중에는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저금리 정책을 피니까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비정상적으로 급등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주식과 부동산의 급등,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거품이 꼈다라고 뭐 도저히 뭐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경제가 안 좋은데 주식과 부동산이 이처럼 급등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거품이 너무 많이 꼈다. 여기에다가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현상, 이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 전 세계는 이제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8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지금 단행했지 않습니까? 미국 또한 금리 인상을 3월 달부터 단행하겠다는 거고, 미국은 긴축 재정까지 이제 돈을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돈을 뿌렸다면 이제는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 물가 급등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돈줄을 막아버리고 돈을 회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정부의 재정과 금융 정책의 대전환 시기가 이제 도래하였다는 거죠. 따라서 금리 인상의 여파, 그래요. 미국의 나스닥 또 다우 지수가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미국에서 뭐 금리 인상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폭락을 하니까 국내 시장 또한 뭐 여지없이 그냥 폭락의 물결을 같이 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제가 뭐 작년부터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주식 시장은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뭐 주식 시장이 뭐 하락하는 이유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핵심은 제가 보는 점은 이거라는 거예요. 넉 달 전에 비해서 전 고점은 서서히 더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뭐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전 저점은 더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전의 고점도 낮아지고 있고 전의 저점도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대세 하락으로 전환되었다라고 이처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반등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 한 달 한 달의 데이터를 놓고 본다면 이제는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증가되었다라고 이처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또한 주식시장처럼 흐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동안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 또한 급상승하였다면 이에 대한 가격 저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제 선뜻 살려고 나서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정부 또한 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한 저금리 정책이 이제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금리가 아니라 고금리, 이제 금리를 올리는 시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 가격 또한 크게 움츠러 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하니 한국부동산원의 보도 자료에 의해도 서울은 1년 8개월 만에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드디어 하락으로 마이너스 0.01% 하락으로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또한 수도권 같은 경우에 하락 전환되었고요. 서울도 이제 곧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보면 다 노란색이라는 거죠. 다 노래. 즉 상승률을 거의 다 까먹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하락하는 지역이 세종, 대구, 대전에 이어서 서울까지 하락으로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서울에 집 살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건데요. 그러하니 2년 6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심리가 최저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무려 2년 6개월 만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한 수도권에서도 팔 사람이 살 사람보다 더 많았다. 그리고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요 92.2로 9주 연속으로 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지방 또한 대구광역시는 84.1로 매도세가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였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 또한 주식시장처럼 폭락, 급격한 하락은 아니더라도 이제는 좋은 시절이 다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쉽게 벌었다면 또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러한 시대가 이제 서서히 저물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